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기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과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내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1가구 다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관점에 따라 이 주택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상 바뀐 법률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지방세법, 이런 정도가 대표적으로 바뀐 그런 법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양도세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이 청약 관련돼서는 이 주택법이 이러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포함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바뀐 법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지방세법이 유일하죠. 소득세법과 주택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양도세, 기존의 이 청약 관련된 오피스텔에 대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바뀐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자동 말소에 의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나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한 이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요, 국세겠죠. 이제 국세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실사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셨다라고 하면은 특례 조항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는 다시 이것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보완책으로 5년 안에 내 집을 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역시나 해당 오피스텔도 자동 말소가 될 경우에는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동 발소가 되면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특례로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 본인의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5년까지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동 발소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과세는 면제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변경된 내용이고 이제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이제 관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지방세법은 8월 12일 날짜로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들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2주택,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자동 발소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한 중과되는 8%, 12% 중과되는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시점이 8월 12일 날 이전에 등기 부분이냐 아니면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분양 계약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계약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이런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고 8월 12일 이후에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도 역시나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 취득세에 관련돼선 좀 프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토지와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에 이 1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이 취득세 관련된 중과 부분 8%, 12% 중과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시면요, 이 시가표준액을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토지분과 건물분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억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방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중과되는 8%, 12% 중과되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약 관련돼서는 예나 지금이나 주택법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은 지금 급매물들, 좀 저렴한 매물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